사건 파일 사카키바라 세이토. 2명 살해한 14세 소년, 인간의 나약함을 실험했다. 1997년 5월 27일 이른 아침, 일본 고베시 스마구에 위치한 도모가오카 중학교를 지나가던 남성은 학교 정문 근처에서 공 하나를 발견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나온 공인가라는 생각에 공에 가까이 다가간 남성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짖습니다. 공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머리를 살펴보던 경찰은 입 안에서 쪽지를 발견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 제군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봐.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단연간에 걸친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 학교 살인의 사카키바라. 머리가 잘린 피해자는 3일 전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하세 준우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인근 야산에서 하세의 다른 신체가 발견됩니다. 끔찍한 범행에 일본 언론은 경악합니다. 연일 톱기사로 사건을 다뤘고 그런 뉴스를 보며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즈마 시니치로, 범행 당시 14살이었습니다. 평소 괴팍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매미나 개구리를 잡아 해부했고 그것들의 생사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에 가슴 깊이 희열을 느꼈습니다. 20마리가 넘는 고양이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줬다고 친구에게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짓을 거듭할수록 처음 그 느낌의 희열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눈에 마침 들어온 것은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여자아이였습니다. 1997년 2월 10일 오후 4시경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가방에 고무망치를 숨긴 상태로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마침 인근에서 놀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둘을 발견한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고무망치로 이들을 공격하고 달아났습니다. 중상을 입은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가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학생 가방을 든 중학생으로 보였다는 증언에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인근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측에 학생 사진을 보여달라 요구했지만 학교는 경찰을 통해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만약 이때 학교 측이 사진을 공개했다면 후에 일어날 끔찍한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 뒤인 3월 16일, 아즈마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야마시타 아야카를 발견하고 접근합니다. 그녀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을 물어본 아즈마는 대답을 하고 돌아서는 그녀를 불렀고 뒤돌아보는 그녀를 망치로 공격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도망가던 아즈마는 망치를 가방에 집어넣고 준비한 칼을 들고 홀로 놀고 있는 아이를 공격합니다. 이 아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먼저 공격당한 야마시타는 일주일 뒤 결국 사망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날 아즈마는 집으로 돌아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두 번째 살인을 계획합니다. 2달이 지난 5월 24일 안면이 있던 하세에게 접근한 아즈마는 인근 야산에 거북이를 보러 가자고 유혹합니다. 아즈마는 산에 오르며 거북이를 잡고 있는 하세의 목을 팔로 감아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운동화 끈을 이용해 두 번째 살인에 성공합니다. 주변에 있던 케이블 TV 시설에 시신을 숨기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로가 쇠톱과 자물쇠를 훔쳐 시신을 유기한 아즈마는 친구들을 만나 놀다가 저녁 무렵 대현이 귀가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즈마는 쇠톱으로 자물쇠를 잘랐던 것을 기억하며 갑자기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아즈마는 하세의 시신을 숨겨둔 곳으로 가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흥미를 잃었고 조만간 하세의 시신이 발견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하세의 머리를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앞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도발하는 메모를 쓰면서 자신을 사카키 바라세이토라 칭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사카키 바라세이토를 오니바라라고 읽자 언론사에 항의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노력에도 아즈마는 곧바로 유력 용의자로 경찰의 주목을 받습니다. 평소 동물들을 괴롭히고 학교에 칼을 가지고 다니며
여러 사람을 위협해 학교 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6월 28일 마침내 아즈마를 체포해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 전모를 밝힙니다. 하지만 아즈마는 형사책임 연령이 미달했기에 체포 7년 만인 2004년 3월 10일에 풀려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당시 16세이던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췄습니다. 아즈마는 출소 후 자신의 범행과 출소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신분을 얻어 그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가 아니면 또 다른 사카키바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